내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5년 전 회사의 보직 발령으로 인해 사이타마에서 아타미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타미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근거리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일본 유수에 온천들이 몰려있는 데다 기숙사비도 무료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아타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지사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일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의 상사가 "오늘은 기숙사에서 편히 쉬도록 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덕에 저녁까지 도시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잔뜩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상사분이 "아타미는 야경이 멋지죠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서 나는 드라이브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정도. 아타미에 간 적은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타미에는 고개가 매우 많습니다. 길 사이에는 고개투성입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 길인 것까지 겹쳐 결국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리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경을 보며 슬슬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내려와 성 같은 곳을 지나친 뒤 다시 조그마한 고개를 넘고 나니 여기가 어딘지 정말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마음은 불안해지는데 마침 카스테레오마저 고장나 버렸습니다. 울상을 지으며 나아가다 보니 30m 정도 되어 보이는 짧은 터널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나에게는 영감은 전혀 없습니다. 이때를 빼놓고는 영적인 체험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터널에 들어가려던 순간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 터널에 들어가면 끝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나를 휩싸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본능을 무시하고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에 들어가고 한복판쯤 왔을 때 나는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자동으로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터널의 한복판에는 어린아이가 대여섯 명 있던 것입니다. 돌을 발로 차거나 공기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뇌리에 멍하게 충격이 왔습니다. 12시가 지난 한밤중에 터널 한복판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사로잡은 공포에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심장을 망치로 세게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흔들리고 이가 딱딱 마주쳤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 중 한 명이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커다랗게 이를 활짝 드러내고 그 순간 나는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차를 고속으로 후진시켰습니다. 차 문이 터널벽에 긁혀 불꽃이 튀었지만 미친 듯 뒤로 달려 겨우
터널 입구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턴해서 어떻게 기숙사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그 동네 토박이인 접수센터 직원분께 어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길을 지나서 터널에 들어갔더니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알겠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네요, A씨. 그 터널 지나면 니시키가우라예요. 나는 니시키가우라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자살 명소예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내가 그 터널을 그대로 지나갔다면 그대로 돌진해 바다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연문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른 차가 뒤에 없었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사실 뒤로 30분을 돌아가도록 다른 차는 한 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었던 무서운 일입니다. 니시키가우라. 니시키가우라는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 있는 해안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경으로 인해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하지만 아름다운 경치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낭떠러지인 탓에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자살 사건이 보고된 곳이기도 하다. (10여 년) 전 우리 형이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의 일이다. 형은 친한 친구들 10명 정도가 있어 함께 사이좋게 다니곤 했다고 한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모두들 더워, 나른해 라고 투덜대면서도 모두 수업에 나왔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다. 형이 밤에 하숙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문득 갑자기 생각난 것이다. 어라, 타케시는 어디 있지? 생각해보니 친구 타케시를 여름방학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여름방학 내내 함께 바다에서 놀았던 터라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았으면 걱정된 나머지 바로 전화를 했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녀석을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동응답기의 소리뿐이었다. 뭐 괜찮겠지 생각하고 다음날 대학에서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야, 타케시 녀석 왜 학교에 안 오는 거야? 무슨 일 있어? 그렇지만 다른 동료들의 반응도 같았다. 그러고 보니 나 타케시 녀석 완전히 잊고 있었어. 모두들 그런 말을 꺼내며 어수선해졌다. 결국 모두들 그날까지 타케시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날도 타케시는 학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대표로 집에 전화를 걸어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타케시는 집에도 없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매일 출석을 부르던 교수님도 어째서인지 타케시의 이름만은 부르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틀 뒤 옆 도시의 산길에서 비틀비틀 걷고 있는 타케시가 발견되었다. 그가 말하기로는 산에서 조난되어 일주일 동안 계속 걷고 있었어.
라는 것이다. 하지만 말하는 날짜가 이상했다. 확인해 보니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10일 전의 일이었다. 타케시는 일시적인 기억 혼란으로 여겨져서 잠시 병원에 입원했다 곧 퇴원하게 됐다. 하지만 본인은 역시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던 모양이다. 형과 친구들은 분명 카미카구시라며 수군거렸다고 한다. 덧붙이자면 10일 전 타케시가 산으로 간 것은 확실한 모양이다.